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100일 입법 추진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이 발의됐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미뤄지다가 윤 정부 들어 추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2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오는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적용 가능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여름 안에 만들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준계약서 적용은 현장에서 자율에 맡기되 이를 도입한 사업자에겐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의무화와 과태료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변동했을 때 계약상 납품대금 조정 방법에 따라 조정 지급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법안에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의안은 이와 달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납품단가 연동을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담는 방안입니다. 업종이나 원자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연동하는 게 좋은지 등을 표준계약서로 모범 사례처럼 제시합니다. 정부는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수용한다고 할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이나 관급공사 입찰에서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기업에 입찰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 방식에 대해선 공급원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납품 단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 단가 연동제로 납품 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기에 대한 대기업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기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요한입니다.